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능선을 타고 내려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미친 듯이 뒤흔들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아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혹한의 겨울날이었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은 어스름한 저녁처럼 어둑했고 무릎까지 차오른 눈밭 위에는 오직 한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만이 위태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그 사내는 바로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라 불리는 강호였다. 허나 지금 강호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기에 쫓기는 초식동물의 그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으니 그의 등 뒤 서너 걸음 떨어진 바위 틈 사이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섬뜩한 파열음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으나 이미 시위는 떠났고 바람을 가르는 파공음이 귓가를 때리며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심장을 향해 쇄도에 들어오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피해야 한다. 는 머릿속의 외침과는 달리 얼어붙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강호가 질끈 눈을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눈 덮인 덤불 속에서 붉은 번개 같은 무언가가 튀어올라 강호의 가슴팍을 가로막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강호의 얼굴 위로 흩뿌려졌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강호는 바들거리는 손으로 얼굴에 묻은 끈적한 액체를 닦아내며 눈앞의 광경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하얀 눈밭을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쓰러져 있는 짐승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우였는데 털에 윤기가 흐르고 꼬리가 탐스러운 붉은 여우였으나 지금은 그 고운 털이 검붉은 피로 엉겨붙어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강호의 가슴을 노렸던 날카로운 화살이 여우의 옆구리를 깊숙이 관통해 있었고 여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사지가 축 늘어져 가고 있었으니 강호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넋을 잃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숲 저편에서는 젠장, 빗나갔구나 하는 억눌린 욕설과 함께 누군가가 황급히 눈길을 헤치고 달아나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강호는 그자를 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피를 흘리는 여우에게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그 짐승의 몸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식어가는 여우의 체온이 강호의 손끝에 전해져 오자 그는 잊고 있었던 며칠 전의 기억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이 여우는 그냥 산짐승이 아니라 바로 사흘 전 자신이 덫에서 구해준 새끼 여우의 어미였던 것이다. 사흘 전 강호는 사냥을 나갔다가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어린 새끼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었다. 보통의 사냥꾼이라면 횡재라 여기며 가죽을 벗겼을 테지만 강호는 무릇 사냥꾼이라 해도 잉태한 짐승과 어린 새끼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철칙처럼 지키는 위인이었다. 쇠가시가 밝힌 덫에 발목이 끼어 피를 흘리면서도 살기 위해 낑낑대는 녀석의 눈망울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강호는 주저없이 덫을 벌려 그 작은 생명을 풀어주었고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숲으로 사라지는 새끼의 뒤를 눈으로 쫓다가 멀리 바위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어미 여우와 눈이 마주쳤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 그 어미 여우의 눈빛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그윽하여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는데 지금 제 품 안에서 죽어가는 이 여우가 바로 그때
그 어미 여우임이 틀림없었다. 미물이 인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에 강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사냥꾼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거두어 왔으나 짐승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음을 택하는 광경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대신해 죽는단 말이냐. 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여우의 붉은 털을 적셨다. 여우는 흐릿해져가는 눈동자로 강호를 빤히 올려다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혀로 강호의 거친 손등을 한 번 핥았는데 그 까칠한 감촉이 강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여우의 시선이 자꾸만 숲의 한쪽 구석을 향하는 것을 느낀 강호가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니 덤불 사이로 겁에 질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새끼 여우의 모습이 보였다. 사흘 전 강호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어미는 새끼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한 듯 깊은 숨을 내쉬더니 이내 몸에서 힘이 빠지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태백산맥의 매서운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듯한 정막 속에서 강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미 여우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자신이 평생 업으로 삼아온 사냥이라는 것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 짓거리가 얼마나 더섭고 잔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는 같은 인간인 동료 사냥꾼 칠성일터였다. 평소 강호의 사냥 솜씨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칠성이 강호가 호랑이 가죽이라도 얻을까 두려워 뒤를 밟다가 기어이 살수를 쓴 것이 분명했다. 인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 동족을 죽이려 하는데 짐승은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버리니 도대체 누가 짐승이고 누가 인간이란 말인가? 강호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무력함과 인간 세상의 비정함에 치를 떨었다. 강호는 굳게 다짐했다. 이 여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다시는 활을 잡지 않으리라고. 그는 품에 있던 단검을 꺼내어 언 땅을 파기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은 쉽게 파지지 않아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으나 강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내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어미 여우가 누울 자리를 마련했다. 구덩이는 깊지 않았으나 정성은 태산과 같았으니 그는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여우의 시신을 감싸주고는 조심스레 흙을 덮었. 봉분을 다지고 그 위에 큼지막한 돌들을 쌓아 산짐승들이 훼손하지 못하게 한 뒤 강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너의 새끼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주마. 강호의 맹세는 허공에 흩어졌으나 그 울림은 숲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새끼 여우의 귀에 닿았으리라. 그는 칠성이 쏘았던 여우의 몸을 관통했던 그 피 묻은 화살을 뽑아 품에 챙겼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의 무게이자 은혜의 징표였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속의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새끼 여우가 숨어 있던 덤불 쪽으로 다가갔다. 나오거라. 이제 너는 혼자다.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강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으나 덤불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눈 위에 찍힌 작디작은 발자국만이 산 정상 쪽으로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강호는 발자국을 따라 한참을 올라갔으나 험한 바위 절벽 앞에서 발자국은 끊겨 있었다.
절벽 위 달빛이 비치는 곳에 새끼 여우가 앉아 강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슬픈 울음소리를 길게 한번 내뱉고는 강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호련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강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여우가 사라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인연의 끈이 닿을 듯 말 듯 한거리에서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다. 어미를 잃은 슬픔과 인간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을 그 작은 짐승의 뒷모습이 강호의 가슴에 깊은 낙인을 찍었다. 강호는 터덜터덜 산을 내려오며 결심했다. 이제 사냥꾼 강호는 죽었다. 오늘 이 산에서 죽은 것은 여우가 아니라 살생을 업으로 삼았던 과거의 자신이라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온 강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대장간으로 향했다. 대장간의 화덕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으나 강호는 망치 하나를 집어들고 자신이 평생을 보물처럼 아끼던 활, 흑각궁을 모루 위에 올려놓았다. 흑각궁은 물소뿔로 만들어 탄성이 좋고 사거리가 길어 이 활을 가진 것만으로도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강호는 망설임 없이 망치를 내려쳤다. 정 하는 소리와 함께 활대가 부러져 나갔고 튕겨나간 활시위가 허공을 갈랐다. 그는 부러진 활을 아궁이에 쳐넣고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활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재로 변해갔다. 이를 지켜보던 대장장이 노인이 기겁을 하며 달려나왔으나 강호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호의 눈은 이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린 수행자의 눈처럼 깊고 고요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슬픔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대장장이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강호의 오두막은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산중턱,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선 강호는 촛불 하나를 켜고 윗목에 앉아 피 묻은 화살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화살 쪽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는지 검풀은 빛이 감돌았다. 칠성. 그자는 단순히 겁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확실히 숨통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강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게다가 짐승이 보여준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인간의 추악한 복수심 따위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었다. 그는 화살을 하얀 천으로 감싸 깊숙한 함 속에 보관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 갚아야 할 빚 문서나 다름없었다. 강호는 밖으로 나가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몸을 씻어냈다. 살생의 냄새, 피비린내를 지워내려는 듯 그는 살이 벌개지도록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찬바람이 젖은 몸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눈밭에 쓰러져 있던 어미 여우의 마지막 눈빛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호는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눈밭을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붉은 여우 한 마리가 그를 인도하듯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강호가 아무리 쫓아가려 해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여우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여우는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강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도 처연하여 강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채 깨어난 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어제의 참극은 흔적도 없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강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초 망태기를 챙겼다. 활 대신 호미를 들고 화살 대신 약초를 캐는 삶. 그것이 덤으로 얻은 목숨을 값지게 쓰는 길이라 여겼다.